선교학을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근거 이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아니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주변 사회를, 주변 환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느라 정말 그 경주마처럼 이렇게 눈을 가린 상태로 앞으로만 달려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을 나름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슈는 우리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실제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근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나 개인의 경험에만 우리의 이 생각을, 이해를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지는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잠깐 파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상대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내지는 그 바탕이 되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보지 못한 상태로 조금만 보고 우리가 그 생각을 딱 결정을 지어버린다면 그거는 이제 오해로 흔히 옮겨가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를 않았거나 아니면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버렸다. 그랬다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왜 끊었을까?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따가 나한테 전화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면 약간 좀 논리의 비약이 있죠. 내지는 야, 이 사람 내 전화 피하는데 나 싫어했나? 나한테 삐진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예. 그것 또한 해석이 들어간 거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질문은 그 해석은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어떤 근거 없이 그냥 이 사람 나한테 화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너무 지나친 비약이고 오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나의 주관적 삶,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는데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지를 못하고 그냥 내 눈에 잠시 잠깐 보여진 것, 그것을 기본으로 판단을 하는 것,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인들 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공부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내지는 학자들, 내지는 여러분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 내지는 가장 흔한 방법들이 뭐냐 하면 서구의 이론들을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예. 내지는 일상적으로 회자되는 내용들,
그것들을 일반화해 가지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학자들이 뭐 연구 논문에서 뭘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선교 신학적 내용도 아니고 성경 신학적 내용도 아닌데 현재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막 합니다. 한국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들은 언급이 안 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마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자기는 그냥 언급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요. 자, 이런 수준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은 그건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한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내지는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게 하는 것, 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어떤 그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선 내지는 발전, 실천 영역에서의 개선과 발전의 가능성도 없고요. 학문적으로 내지는 이론적인 면에서도 개선과 발전의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선교 현장에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한국 선교 현장에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은 왜 발생이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다루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인간의 행동들은 흔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개선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행동 자체에 부족함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내지는 우리의 행동은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의 행동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 현장의 이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면 이 현장의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선교 현장가들 내지는 선교 일원가들의 이 대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선교 현장가들은 자신의 경우, 자신의 사역 내지는 자신의 경우를 매우 독특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됩니다. 물론 그 선교사님이 정말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하는 사역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역의 형태가 독특한 것이죠. 내지는 사역의 내용이 독특한 것이죠. 그렇다면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교회 개척 사역, 내지는 그 어린이 사역, 내지는 사회복지 사역, 교육 사역, 신학교 사역, 이런 것들은 뭐 홍길동 선교사 혼자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경우를 매우 독특하고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종요. 예를 들면 한국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상하적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흔히 부정적으로 이제 그걸 봅니다. 예. 그런데 이 선교사는, 홍기동 선교사는 자신과 사역하는 현지 목사와의 그 관계는 요 관계만큼은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와의 그 관계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현지인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너무 좀 지나치게 상하적인 것 같은데 그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나도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갇힌 그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의 사역으로 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사역은 현재 아주 지금 현재 단계가 아주 미약한,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상하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현지 목회자가 한국인 선교사 나를 아주 존경하고 있고요.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 다루는 듯한 어떤 그런 상하적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부자지간 같은 관계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내지는 공부를 한 사람들, 내지는 이 이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의 그 관계를 좀 두리뭉실하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경우 다 사실은 뭐냐 하면 뇌피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정말로 그 현상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 현상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뭐 상하적 관계이다 아니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도 사실은 아닌 겁니다. 예. 그냥 현장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경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이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 들었던 이야기들. 그 들었던 이야기도 뭐 홍길동 선교사는 어떻고, 뭐 강감찬 선교사는 어떻고, 이순신 선교사는 어떻고, 유관순 선교사는 어떻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얼핏 들었던 이야기들. 예. 자,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뭐냐 하면은 어, 학문적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사실은 좀 없습니다. 예. 학문적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는 얘기라고 얘기하면 딱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냥 잡담의 수준에 불과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게 그 잡담 수준의 이야기인데 왜 여기서 잡담 수준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현장가들은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내 경험에 근거해서 일반화시켜서 모든 걸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론가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둘 다 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냥 뇌피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어떤 발전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문의 발전이 없다면 현상에 있어서 현장의 발전, 개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이 근거 이론은요, 정말 현상에 관심을 가집니다. 예. 현상의 내용을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현상에 대해서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에 그 현상에서부터 출현하는 중심 개념이 있는데 그 중심 개념을 이론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무엇하고 유사한가요? 현상학이랑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현상학은 무엇을 추구하는 겁니까? 현상에서부터 무엇을 찾는 거예요? 본질적 요소들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본질적 요소는 심지어 유니버셜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근거 이론은 현상에서부터 이렇게 들어 올라져 나오는, 출현하는, emerging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emerging한 것, 그 내용, 그것이 바로 중심 개념이고, 그 중심 개념이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으로까지 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현상학이랑 또 다른 것이죠. 현상학은 그냥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보편적 원리들이 발견이 된다. 내지는 이런 보편적 원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이 근거 이론은, 자, 이러한 이론이 나는 이런 것을 이론으로 난 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이론은 보편적 원리가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국한이 된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들이 15명이었다. 그렇게 한다면 15명들의 그 경험에서 출현한 이론은 이것이고, 이 이론은 이 15명의 경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내지는 15명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화하지 않는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첫째,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경험을 속속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통해서, 이 근거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경험을 고스란히, 내지는 그 경험들의 그 공통되는 내용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에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학술적 활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근거 이론은 뭐 15명이면 15명, 20명이면 20명의 경험에 대한 지식이지만, 이 지식이 혹시 다른 사람들의 그 경험을 이해하는데 통찰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또 다른 사람들의 그 경험을 이해할 때에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면에서 그 가치가 있지요. 예. 그리고 이러한 작은 뭐 중간된 미드 티어리라고 하죠. 뭐 미드 레인지 티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거 이론을 이 미드 레인지 티어리라고 한다면, 그 중간 규모 정도의 그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중간 규모의 이론들이 합쳐졌을 때, 예, 모여졌을 때, 그리고 그 모여졌을 때 이러한 이론들에서 공통되는 개념이 발견이 된다면, 그것은 거대 이론, 그랜드 티어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말해서 교회 개척의 경험을 우리가 뭐 나라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연대와 상관없이 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모아 보는 거예요. 네. 한 20명, 15명의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경험,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한 문장 내지는 두세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일본 선교사들의 그 교회 개척 경험, 내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의 교회 개척 경험, 인도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의 교회 개척 경험, 중동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의 교회 개척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여섯 편의 근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이론들을 이렇게 쭉 읽는데 여기서 차이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통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한국 선교사들의 타문화권 교회 개척에 대한 거대 이론이다 내지는 일반적 이론이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또 다른 거대 이론에 의해서 내지는 여러 개의 이 근거 이론들에 의해서 이 거대 이론이 더 이상 그 지지되지 않을 때에는 그럼 이제 또 하나의 그 변화된 그 거대 이론을 변화시켜 가지고 그 근거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이렇게 있겠죠. 거대 이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 근거 이론이라고 하는 건 현상학이랑 유사하지만 현상학보다 조금 더 겸손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연구에 대해서 그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들에서 이것들은 거짓이 아니고 이건 사실이다 내지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고 그거에 기초로 해가지고 나는 이러한 그 개념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근거 이론을 읽으시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근거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 이론이 너무 좀 장황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근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 문장, 만약에 한 문장이 힘들다면 두세 문장 안으로 그 현상에 대해서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스테이트먼트가 있은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현상에서 그 연구 참여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선 백업을 해주는 거죠. 그것들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증거로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그 근거 이론들을 연구들을 보면 심지어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근거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 근거 이론을 딱 잘라 말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뇌피셜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절대 학술적이지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적이라고 한다면 좀 더 그 근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야기하기. 그 최대한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현장에서 발견되어진 내용들 내지는 연구에서 글에서 정리가 되어진 내용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장들을 개진을 해야지만 그것이 학술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선교학에서 과연 얼마의 이론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가 이야기한 그 교회 성장 운동 그리고 그 교회 성장 운동은 동일 집단 원리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건 역시도 어떤 그러한 참 좋은 그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사이트를 우리가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집단개종 운동 이거는 집단개종 운동 이론이라고 나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론은 그동안 서구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개인전도 운동 내지는 개인전도 이론과
많이 상충이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인데 뭐 이것을 하여튼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비서구 국가에서 전도할 때에 개인적인 전도를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보단 집단 개종 운동을 통해 가지고 신앙 공동체 만들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 원어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있으신데요.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주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주장들은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혼자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까? 내지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에 수긍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선교계에서 그 테스트되지 않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 그 주장들을 이건 정말 주장들인데 그 주장들이 하나의 그 이론화되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학문적 발전은 없고요. 그리고 이 사역의 발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선교 현장에 있을 때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선교사가 현장을 떠나게 되면 정말 그 사역의 소멸은 거의 뭐 시간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게 유지가 된다면 그 사역은 또 다른 선교사와 협력을 할 때 이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의 사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 질문 속에서 그 개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 개선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현장의 현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질적 연구다라고 하는 것이고, 질적 연구 중에서 이 근거 이론은 이론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점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이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일단의 경험에 대해서 이론으로 정립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또 수업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 동영상을 보는 분이라면 꼭 그 수업에서의 그 내용과 이것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